완화시켜서 돈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수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살려니까 엔화를 많이 찍어서 확 발행가지고 일본 화폐 가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시킴으로써 수출이 잘 되는. 무슨지 알죠? 그런 전략을 쓰기 위해서 8천조를 찍었어. 아베의 8천조 양적 완화는 트리클 업이 트리클 다운이었다. 응? 이 아베 그는 트리클 다운 아시죠? 트리클 다운 이런 정책이었다. 트리클 다운이었으니까 아베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엔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일본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 화폐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8천조 우리 돈으로 8천조지. 그러니까 그 8천조를 양적 완화를 해버리니까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0 현재 65%예요. 265%인데 한국의 국가 부채는 몇 프로죠? 약 40%라고 합시다. 뭐 한 50%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말하냐? 우리 공직자들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국민이야 죽든 말든 국가 빚을 국민한테 떠안긴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국가는 빚을 안 지고 자기들의 직책에 쫓겨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국가 부채는 적게 하고 국민 부채는 늘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 부채가 낮으면은 국민의 부채는 반비례하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러니까 정치인들은 공직자들은 대우받지. 공직자들은 뭐를 정책을 쓰냐면 공직자들은 자기들 채통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 채통치레 하기 위해서 국민은 아사직전에 가는 거예요. 아사직전으로 내몰리는 거야. 야, 우리는 빚지면 안 돼. 너희는 노다지 빚져. 이런 식이야. 이해가죠? 이 국가 부채가 이만큼 많아, 국민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 부채는 그만큼 국민들한테 덮어 씌워버려서 이거를 늘려줘야 경기가 좋아져. 이거를 늘려야 경기가 좋아지는데 국가 부채가 너무 다운돼 있으면 이 국민 부채는 증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한 것 같아? 이거는 2천조야. 2천조는 우리 GDP의 100%죠? 국민 가계부채는 100%인데 국가부채는 40%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적 완화를 얼마 한다고 그랬죠? 1차 2천조를 양적 완화해서 서민과 중산층한테 먼저 주죠. 중산층이 2천조가 들어가. 그 다음 두 번째 양적 완화 2천조는 그 다음에 가서 해요. 그래서 1차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첫날 결제를 해. 첫 번째 결제죠.
첫 번째 결제 사항이 2,000조 채권 발행, 바로 내일부터 집행. 그러니까 신속히 진행되는 거예요. 발행과 동시에 한국은행으로 가서 각 시중은행에 현금으로 풀려버려요. 여러분 받는 거 빠르죠? 대통령 되면은 취임하자마자 그날부터 결제가 들어가서 팍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구가 5명인 이게 뭐예요? 이거 공개죠. 저쪽으로 봐요. 이게 제 책이나. 그러니까 취임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18세 이상이 5명 있는 사람은 5억, 2명 부부만 있으면 2억, 18세 이상 애 서희 있으면 5억이 나오죠? 그리고 애 둘이 있는 사람은 4억. 맞죠? 그러면 그것은 일단 여러분이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실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 잘못 늘려서 경상도다, 호남이다, 진보다, 뭐 보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앞으로 가중되겠죠? 그래 여러분들은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못 쓰죠? 마이너스 통장도 못 쓰고 보험 해약할 것도 없죠? 그 여러분들은 코너에 몰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빚지면 좋은데 뭐 이모 고모 다 연관이 있어. 삼촌 뭐 조카 돈 다 연루가 돼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 집에 들어가면 빚쟁이 와서 앉아있고 전화도 못 받아. 전화 받으면 돈 내놔라고. 도망갈 곳이 없어. 이런 사람 이런 걸 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지역감정. 그래가지고 그런 투표 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돈이 필요해. 그 돈은 얼마든지 우리는 세계 12경제대국 맞죠? 세계 12경제대국인데 우리는 그냥 세계 100위 국가처럼 생활해. 그죠? 그러면 이 12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계비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600만 원 지고 18살짜리 성인 둘이만 있으면은 돈이 600 나오죠? 부부, 아버지, 어머니 300, 아들, 딸 300, 600이 나오죠? 이거는 세계 12국가의 생활이야. 월급 벌어오고. 그럼 우리한테 맞아. 그동안은 도둑질 해서 다 가져갔다 하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싹쓸이를 했으면 국가 부채는 아직도 요만큼, 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부채가 제일 적어? 부채가 제일 적은 국가야. 말이 됩니까? 그 일본은 부채가 얼마로 그랬어요? 265%. 우리는 부채가 40%. 일본 가계 부채는 얼마요? 55%.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자, 우리는 가계 부채가 100%. 일본 가계 부채는 이자가 없어. 맞죠? 이자가 없어. 우리는 가계 부채가 1년에 100조. 1년에 100조 이자야.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해놓고 이 국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금 요지부동 누구도 총대를 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요 모양으로 돼 있을 때 나타나서 뭐 했습니까? 국민 부채 상한용 양적 완화를 실시했어요. 모든 부채 동결, 사채 동결 했죠? 거기다 또 뭐 했습니까? 화폐 개혁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사채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오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버리는, 화폐 개혁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화폐가 단위가 달라져 버린 거야. 화폐 단위를 바꿔버리니까 돈 쓸 수가 있나? 숨겨놔봐야. 그래가지고 돈이 다 나와 모든 돈이 경제 발전에 투입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알겠죠? 지금 나는 대통령 되면 화폐 변경할 수 있죠? 나는 화폐 개혁을 안 해요. 그거는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화폐 변경은 화폐 단위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대로 두는 거야. 박 대통령은 5만 원짜리를 얼마를 바꿨죠? 5천 원짜리를 바꾸는 거야. 만 원짜리를 1,000원으로 바꿔버려. 그런 화폐 개혁을 했지만 우리는 돈의 가치는 두는 거야. 두고 디자인이 바뀌어. 신사임당 얼굴이 들어있는 5만 원권에 허경영 얼굴이 들어가고. 알겠죠? 그럼 왜 허경영 얼굴을 넣느냐? 돈만 만지면 행운이 오는 거야. 돈만 만지면 일이 잘 돼. 그러니까 뭐 허경영 사진 볼 거 없어. 돈만 노점이 넣고 있으면 허경영 사진 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돈은 좋아해야 되잖아. 아니 어머니 허경영 사진을 왜 지갑에 넣어 있어요? 미쳤나? 그 왜 넣어가 있어? 이러면 나중에는 자기 지갑에 꼬깃꼬깃 내 사진이 들어있어. 왜? 5만 원짜리가 내 얼굴이 되니까. 지갑에 안 넣을 수가 있나? 맞죠? 아주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누구든지 대통령 포켓에도 내 사진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지갑에도 5만 원짜리 내 사진이 들어있지. 만 원짜리도 내 사진, 1,000원짜리도 내 사진. 왜 이렇게 하느냐? 경제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위가 되려면 우리나라 화폐에 허경영 얼굴 이외에 들어가 가지고는 행운이 올까 안 올까? 돈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 재밌어. 그래 안 그래요? 돈을 보면은 에너지가 나와. 돈에서 에너지 나와 안 나와? 나와죠? 저기 우유 가지고. 자 봐요. 이것도 우유죠? 위에 올라간 거는 치즈죠?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중간에 있는 건 물이죠. 그러니까 물과 단백질로 분리됐죠. 흔들린다. 흔들려. 흔들리지 않게 가져와야 돼. 자, 흔들리지 않게. 자 보이죠? 위에 물과 단백질로 분리되어 있죠? 이거 좀 놔두면 맑게 돼요. 물과 단백질로 분리되어 있죠? 이게 왜냐면 허경영 사진이 붙어 있어서 이래요. 근데 다 1, 2년씩 된 거죠. 그 우유가 1, 2년 동안 이 뚜껑이 안 날아가고 썩지 않고 부패가 안 된 것도 기적인데 이게 물과 단백질로 분리돼 버리죠. 그 위에 거는 치즈야. 밑에 거는 우유에 들어있는 물 성분이에요. 분리되죠. 이런 것이 이거 왜 올려놓은 게 금방 없어졌노?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좀 보이죠? 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위에 단백질이 다 올라가 있고 밑에 물만. 그러니까 우유 양은 그대로야. 그 우유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되지. 이런 거 보면은 단백질과 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치즈와 물로 분리된 거야. 그래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늘 보에 오면은 허경영이가 노벨 물리학상, 허경영이가 내 정책을 보면 노벨 평화상, 맞아 노벨 인권상, 노벨 경제학상 다 휩쓸어요. 그래서 노벨상 안 주면 내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엔화 가치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이 265%가 됐어. 최근에 겁니다. 옛날에 238%였는데 더 늘었어.
이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래도 일본이 국가 부채 걱정 하나 안 하나? 안 합니다. 우리가 나라 빚 그러는데 나라 빚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나라 빚 정도는 1년에 우리 GDP가 2천억 불이기 때문에 그 걱정할 2천조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40%라는 거는 나라 걱정 안 하고 그냥 국가 부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국민들을 제대로 걱정한다면 나라 빚을 내가 이번에 늘리면 얼마 늘어난다고요? 100% 늘어나죠? 100% 늘어나니까 얼마가 됩니까? 나라 빚이 지금 우리 한국 부채가 40%죠? 플러스 100%면은 140%가 되죠. 100%면은 이게 2천조거든. 2천조니까 국민들한테 1억씩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 그래도 140%야. 그래 또 나중에 또 2천조를 하죠. 2차에 또 2천조 양적 완화를 이건 1차고 2차에 하면은 240%가 되죠. 이것도 100%가 되니까 240%. 이것도 일본보다 적죠? 일본보다 적죠? 그런데 우리는 이 240%라도 허경영이가 대통령 돼서 한 5년이면 세계 1위 국가가 돼. GDP가 1위 국가면 얼마죠? 10만 불. 지금 최고가 6만 불이에요. 세계 스위스나 이런 최고가 6만 불인데 7만 불, 8만 불만 가도 1등이에요. 그래서 1등 국가가 돼버리면 그냥 한국은 세계 첫 번째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해서 내가 이렇게 하냐? 영성산업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하늘궁에 영성산업 지부가 만들어져. 그리고 한국 대통령한테 에너지 받겠다, 축복 받겠다, 기업 축복 받겠다, 뭐 이런 게 오는 것이 어마어마하겠죠. 대천사 받겠다,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그 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돈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전부 내 혼자 버는 거죠. 내 혼자 버는데 전 세계 지점들이 수천 개가 생기는데 그 지점들이 리베이트 줘야 되죠. 5% 그걸 주더라도 그들도 돈을 벌어. 그런데 제일 한국이 달러가 전 세계 돈이 몰려 들어와. 특히 일본 돈의 절반 정도가 몰려오게 돼 있어. 일본 사람이 뭘 좋아하죠? 대천사 좋아하지. 축복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신을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자가 허경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반드시 한반도의 미래에 온다는 건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어. 그 자가 오면은 그 자가 실제 백마 타고 나타나. 행주산성에. 행주가 뭡니까? 행복이 5대양 6대주만큼 있다 소리야. 맞아요. 그 5대양 6대주의 산처럼 성을 이루고 있다 이 소리야. 맞아. 행주산성 하면은 행복이 말이야. 5대양 6대주처럼 5대양 6대주를 닮은 산처럼 성을 이루고 있다. 행주산성 아니야? 맞아요. 행주, 행복의 주야. 이 지구 전체가 행복으로 바뀌어. 거기에 허경영이가 백마 타고 나타나면은 행주산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 이 지금 5대양 6대주가 지금 행복의 주입니까? 불행의 주가 돼 있잖아. 행주로 바뀌어. 지구가 거대한 산성이야. 하나의 성으로 바뀌어. 산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성으로 바뀐다.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이야. 행주산성 뜻을 가만히 봐요. 행복한
통일된 세계 하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소리가 행주산성이야. 맞죠? 거기에 발광체 허경영이가 팍 나타난 거예요. 그 행주산성에 백마 타고 내가 나타난 거예요. 맞죠?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실제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것 같지만 실제 예정돼 있어. 그래서 이육사가 저 여순 감옥에서 이육사가 죽을 때 뭐 이육사 아시죠? 독립운동가 이육사가 여순 감옥, 중국에 있는 여순 감옥 있죠? 여순 감옥에서 죽을 때 여순 감옥에서 죽을 때 독립을 한 달 앞두고 죽었어. 독립을 한 달 앞두고 일본 감옥에서 죽을 때 벽에다가 뭐 써놨어요? 광야. 광야. 이 사람이 쓴 이 광야가 이 사실은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이 광야라는 시를 써놓고 죽었는데 이 광야를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피로써 썼어. 거기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게 다구는 소리가 아니고 소우는 소리야. 어디 소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향해 휘달리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랴. 끝없는 강음이 그죠? 이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가득. 그 다음 마지막 소절, 5번째 소절.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는 이 고자를 써요.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다.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초인이 온다 이 말이야. 초인이 있어.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여기에 광야가 5구절에 들어가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이 광야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부르게 하리라. 모든 국민들이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야. 맞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허경영, 허경영하고 막 불러 제끼는 거야. 많은 사람이 부르는데 그거 입막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 정치꾼들이야. 좀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이 짓을 하고 앉아있다. 맞아. 국민들은 막 그 사람 좀 대해가지고 좀 살아나야 되겠는데 요걸 가서 허경영 입을 막 갖다 막는 거야 그냥. 부르지 마라. 부르면 우리 큰일 나. 야, 우리 기득권 날라가. 야, 우리 거지 돼. 이러고 앉아있어. 야, 우리 예산 뜯어먹고 사는 놈들인데, 야, 예산 도둑들인데, 야, 우리 도둑질 못하게 하냐? 허경영 부르지 마. 이러고 있어. 맞아.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목을 놓는다는 게 뭐야? 그냥 막 목 놓아 우는 거 알죠? 그냥 막 목 놓아서 허경영 확 거기에다 1억씩 줘봐요. 막 불러 제껴.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가 돼 있냐? 중독이 돼 있어. 돈 뺏기는데 중독이 돼 있어. 세금 걷어가고 뭐 이건 내라 저건 내라 막 또 기준고시를 기준지가를 올려가지고 막 그냥 세금 걷어가는 거 있죠? 막 안 뺏어가면 그게 안 되는 줄 알아. 뺏기는 게 정상인 줄 알아. 맞아. 맨날 불평하면서도 웬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요 하면서도 안 뺏어가면 이상하게 보이고 주겠다는 놈은 도둑놈으로 보여. 오히려. 아니 보시오. 정치인은 원래 돈 뺏어가는 거 아니요? 정권 잡은 사람 돈 뺏어가는 게 정권인데 어떻게 돈을 주겠다 그러시오?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돈 뺏기는데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준다는 놈은 이상스럽게 보여. 맞아. 아니 일본군이 막 잡으러 오는데 도망을 가는 거야. 아사하게 도망가서 어느 집에 탁 숨었는데 그 주인이 그 집 뒤에 숨었는데 주인이 나와서 헛간을 가다가 독립군을 탁 발견했어. 그러면 그 헛간에 숨어있던 독립군이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이게 혹시 일본 놈 앞제비가 아닌가? 맞아. 그러겠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중독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전부 일본군 스파이를, 일본군 앞제비를 보이는 거야. 맞아. 어? 이게 분명히 일본한테 신고만 하면 저도 상 받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봐도 겁이 나왔나? 그와 같이 돼버린 거야. 중독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본 거 아니야? 저기 왜 절로 가서 왜 다이얼을 돌리지? 전화를 돌리거든. 여보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그냥 무조건 허경영이 저 사람은 왜 준다지? 알겠죠? 그런데 1억을 실제 딱 받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야 이거 장난이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줬어. 이런 이제 나중에 안 주면은 이제 안 주는 놈은 이제 중독을. 한번 국민 전체가 1억을 한번 받아보시죠. 받아보고 나니까 돈 3천만 원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부부지간에 밤새 싸우고 처갓집 돈을 가져와서 그것도 못 바꿔가지고 처남한테 말이야 욕을 퍼먹고 말이지. 처남이 집에 와서 막 자기 신랑 맥살 잡고 싸우고 말이야. 집에 말이지 생활비도 없는데 자네가 내 돈 가져서 탕진해버렸다고 말이야. 무슨 코인이냐고 다 이러면서 막 달라들고, 남편은 또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말이야 한 30억 만들어 가지고 처남 댁을 도와줄래다 이렇게 됐다고. 이게 서로 그냥 이게 서로가 고통이야. 처갓집이 너무 고생해서 내 그 돈 빌려서 그거 가지고 코인 해가지고, 처남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내 돈 벌어서 시골에 논도 사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3천만 원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처남이 볼 때는 그게 큰 돈이거든. 시골에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거든. 10년 동안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벌어난 돈인데 이게 그냥 자기 여동생 남편이라는 놈이 싹 빌려가더니 그냥 날려버렸어. 이게 그냥 형제간에 차동끼리 얽혀가지고 막 몇 푼 안 된,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난리야 된 집안이 많아. 맞아요. 형제지간에 그러면 돈 보기만 하면 돈에 아주 원수가 된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들한테 1억, 자기 딸한테 1억, 자기 마누라한테 1억, 4억이 딱 생겨버렸네. 그럼 3천만 원 그거 해결되는 거 시간 종목이 아니야? 맞아. 처남도 달라 소리 안 해. 왜? 처남 댁에는 6억이 들어왔어. 맞아. 뭐 돈 달라고 하긴 뭘 달라고 해. 갑자기 처남도 조용해졌어. 처남 그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돈 주려고 하는데, 야 그 천천히 줘. 왜 그래? 우리 집에도 한 6억이 들어왔어. 좋아 안 좋아? 이게 웃음소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돼 지금. 맞아요. 처남 그거 놔둬버려. 그 뭐 3천만 원. 야 뭐 돈 한 6억 들어오고 했는데 또 앞으로 매달 뭐 우리 식구가 6명이 말이야 6억을 탔는데 장가간 놈들 장가갈 때마다 또 한 3억이 나온다네. 그래 안 그래? 그 3명에 9억이 나와. 3명 장가 보내면 9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런데다 매달 6명이 150만 원씩 900만 원이 나와. 그러면 그 가정주부가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가 한 달에 900만 원씩 나오는데 뭐가 입이 나오겠노? 국민들이 얼굴이 화색이 살아나요. 아니 도둑놈들 없어지고 허경영이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거지 국가는 아니었구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동안 이 새끼들이 돈을 다 닦아 써가지고 우리를 여모냥 만들어 놨구만. 뒤늦게 알아요.
뒤늦게.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나 대통령 좀 그만할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뭐 5천만 명이 못 나가게 문 앞에 지켜. 이런 현상이 올까 안 올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두 번째 결제가 뭐냐? 150만 원씩 주는 거. 그거 하겠다고 대통령 취임 두 번째 날 사인을 해. 딱 하려니까 국회에서 그거 보내면 받아주나? 아, 국회의원 다 없애고 100명으로 줄이고 월급 안 주는 거 국회의원들이 오케이 해줄까? 이거는 국회에다가 제출하는 놈이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국회 가가지고 이거 해결이 안 돼. 직접 국민한테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오케이 할까 안 할까? 1억 받았겠다. 집집마다 돈이 한 몇 억씩은 생겼잖아. 빚도 갚았고. 좋아졌죠? 그때는 내 말을 듣을까? 그 정치꾼들 말 들을까? 허경영 말을 듣게 된다. 그냥 국민투표 압도적이야. 알겠죠? 압도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대학에서 90% 이상 매월 150만 원 달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 1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매월 18세부터 성인 남녀는 모두 150만 원씩을 보장받는다. 좋아 안 좋아? 이게 헌법 1조야. 헌법 1조. 그리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누가 뭐 민주공화국 아니래요? 에? 그거는 헌법 130조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 국가가 뭐 이념적인 거는 저 뒤로 내려가. 먹고 살아야 이념이 있을 거 아니야. 알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지. 그 뭐 이념 때문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 이념은 저쪽으로 가. 뒤에 가 있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념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라의 안보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자 외교를 해서 다자 안보를 해야 되지만 이념 때문에 너무 같은 형제끼리 많이 주고받잖아. 그러니까 이념은 운용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본주의 성향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도 그런 성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가지고 공산주의는 일단 실패했고, 알겠죠? 공산주의를 러시아가 안 했으면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큰데 왜 지금 우리나라한테 밀렸어? 우리나라 경제가 러시아를 앞질러 버렸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을 앞질러 세계 경제의 타압이 된다. 지금 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지. 그 뭐 이념 때문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 이념은 저쪽으로 가. 뒤에 가 있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념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라의 안보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자 외교를 해서 다자 안보를 해야 되지만 이념 때문에 너무 같은 형제끼리 많이 주고받잖아. 그러니까 이념은 운용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본주의 성향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도 그런 성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가지고 공산주의는 일단 실패했고, 알겠죠? 공산주의를 러시아가 안 했으면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큰데 왜 지금 우리나라한테 밀렸어? 우리나라 경제가 러시아를 앞질러 버렸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을 앞질러 세계 경제의 타압이 된다. 지금 세계 경제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 지배하고 1위일까?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들이 1위일까? GDP는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들이 높아.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이런 게 6만 불 수준 올라가 있죠. 그런데 땅덩어리가 큰 러시아 제일 커요. 행편없어. 미국 행편없어.
중국 형편없어요. 맞죠? GDP가 높은 나라들은 작고 알찬 나라들. 그러니까 코리아야말로 세계 1차적으로 낙원이 돼야 전 세계가 새마을운동 그걸 뽐받듯이 또 한국을 뽐받아 오겠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든지 배워서 간다니까. 그런 국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국은 그렇게 부자가 돼서 와보니까 허경영 때문이야.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반도체는 일본이 먼저 만들었지. 그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반도체는 작은 나라들이 만들어 가지고 큰 나라들이 갖다 써.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도 그랬지만은 우리 한반도가 경제가 좋아지면은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배우려고 막 오겠지. 그 새마을운동도 배워갔죠. 꼭 이런 작은 나라 걸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고초가 매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남사구나 노르사다무스나 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한반도에서 정도령이 나타난다. 정도령이라는 건 정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발을 정자. 정도령이죠. 이 정도령은 다스릴 영. 이 정도령은 바른 도를 지시하는 자가 나타난다. 맞죠? 그러니까 바른 도를 다스린 자가 천억 원내. 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나타나는 이 초인이 행주산성에서 나타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전 한반도 전체에서 허경영을 부르다가 전 세계인이 나중에 부른다. 전 세계의 광야라는 건 세계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광야 지워버렸나? 광야는 세계의 넓은 광야를 말해. 그래서 이 광자가 무슨 광자죠? 넓을 광자야. 넓을 광자. 넓은 들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넓은 들, 광야. 그런데 어떻게 여순 감옥에 있는 이육사가 넓은 들에 이 광야에서 초인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알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성제야. 소우자 아시죠? 소 목소리로 우성제야. 광야, 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우성제야. 광야에서 소 목소리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 나타나는 데는 성산성지 우명지. 여기가 우명지예요. 소름 소리가 나는 그 말이야. 영산영지 우명지란 말이야. 그 여기에 우리가 영산이 있어 없어? 영산 있죠? 영산. 그래서 영산이라 해도 되고 성산이라 해도 되고 영산영지 영산이라 해도 돼. 영지란 말이야. 신성한 자리란 말이야. 여기가 우명지란 말이야. 소가 우는 데다. 에? 에? 영산영지 우명지 소 우는 땅 이곳이다. 그리고 이건 초인이 와서 이 광야에서 목놓여 부르게 한다 이 말이 263 말이 딱 맞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계부채 상환용 양적 완화를 반드시 하겠다. 이거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빚 때문에 이자가 나갑니까? 안 나가요. 국가는 2,000조를 끊어도 이자가 없어. 맞아. 장부상으로만 가계부채가 그만큼 없어지고 국가부채를
교환한 거에 불과해. 그러면 국민들이 은행 이자를 안 내게 되지. 그러면 1년에 100조 정도가 시장으로 투입돼. 저축이 돼. 그러면 중소기업이 일어나. 산업이 일어나. 창업도 해. 아니면 뭐 한 달에 막 그냥 막 700만 원, 900만 원씩 집에 들어와봐, 가정주부들이. 처음에 1억 들어오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1년이면 1억 모으잖아. 그거 모아가지고 막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 사업하다 망해도 별 걱정 없어. 가게 생활비 나오니까. 달라져 있죠? 전부 다 살아가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는 옛날에는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이 어떻게 살까 이랬는데 국민배당금이 나오잖아. 여자가 서로 시집 오려고 그래? 뭐 그 사람하고 살면 그 사람 뭐 방에 앉혀놓고 그냥 돈 300만 원씩 나오니까 그래 안 그래?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 갖다 앉혀놓으면 되잖아. 맞아. 찾아보기는 10명 밥 먹어봐야 얼마 안 먹어요. 맞아. 노인들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가 나요. 어디 뭐 길거리 거지 있으면 자기 집에 가서 살자. 돈으로 보여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빨리 돌아갈까 봐서 눈 뜨고 막 아버지 어머니 좀 오래 사세요. 사망했는데도 사망 신고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서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니도 아는 것처럼 집에 모셔놓은 것처럼 해놓고 계속 돈 타먹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네 대우받죠. 자녀들이 오래 살아라고 하죠. 지금 오래 살아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요새 이렇게 어려운데 요양병원에서 돈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 엄마 아버지 장인 장모 생활비 갖다가 뭐 갖다 바치는 사람 있어 없어? 이런 사람은 장인 요양병원비, 장모 요양병원비, 아버지 요양병원비, 어머니 월급 다 나가.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걸 믿나? 믿어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세요. 하면 아버지 내가 아직 돈을 못 버니까 좀 오래 계셔야 됩니다. 생활비라도 내 보태서 아버지 어머니만 모시고 있으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신세를 좀 져야겠어. 이 소리야. 맞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떳떳한 거야. 자식 옆에 붙어 있어도 자기 돈 나오니까. 맞아. 야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도 하나도 자식들 앞에 안 부끄러워. 지금은 자식들이 그 요양병원비를 못 내서 아둥바둥 뭐 요양병원비가 석 달 밀렸다 뭐 요양병원에서 나가라 샀는데 계속 오래 살겠다고 하면 그거 좀 미안하잖아. 맞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뭐죠? 알기는 안 해.